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사일 방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복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의 외교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의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어지자 강력한 대북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대사를 지낸 해거티 의원은 지난 4일 트위터를 통해 5년 전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주일 대사로서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과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반메넨데즈 상원 의원과 공동 발의한 대북 법안을 거론하며 이 법안은 새 제재를 부과하고 동맹과 파트너국들을 안심시키며 북한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3일 대북 정책에 대한 의회 감독을 강화하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할 때까지 압박과 억지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 정책 감독 법안 발의를 강조한 겁니다.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도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4일 트위터를 통해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험한 긴장고조 행위라고 규탄하고 미국은 북한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에 맞서 일본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의 파트너들과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측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사일 방어 투자를 2배로 늘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원 군사위 공화당 측은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미사일 방어 투자를 2배로 늘리고 북한과 같은 대담해진 적국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파트너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최근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위협과 공격 행위는 미국 본토 방어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특히 미국 리더십의 나약함 때문에 북한이 담대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는 11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고위관리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장을 완화하고 외교적 교착 상태를 극복하며 부정적인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의 단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하메드 칼레드 키아리 유엔 사무차장보는 5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는 무모한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의 규탄 발언을 상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북한의 추가 불안정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는 한편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주요 관련국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고 키아리 사무차장보는 설명했습니다. 키아리 사무차장보는 이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재가동 징후와 핵무력 법제화 등을 거론하며 이것은 핵위험을 줄이고 제거하려는 국제사회의 수십 년간의 노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공군 정찰기인 RC-135B 리벳 조인트가 한반도 시각으로 6일 한국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군용기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리벳 조인트 등에 따르면 이 정찰기는 6일 오전 9시쯤 강원도 양양군 인근 상공에 등장했으며 이후 서쪽을 향해 비행하다가 경기도 양평군 일대에서 사라졌습니다. 리벳 조인트는 수백 킬로미터 밖에 떨어진 전자 정보와 통신 정보를 수집하고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는 정찰기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임박하거나 발사 직후 한반도 상공의 모습을 드러내왔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약 3시간 만에 한반도 상공에서 포착된 것입니다. 한편 항공기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트 레이더 24에서는 한반도 시각으로 6일 오후 11시쯤 항공기 식별 표지인 트랜스폰더를 끄고 운항 중인 항공기가 한국 중부 지역 상공에서 포착됐습니다. 이 항공기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 아이카오가 부여한 24비트 주소 71FC-70이었으며 군용기 추적 전문가들은
한국 공군의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피스아이가 해당 코드를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해 추가 제재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미온적 태도를 보인 중국과 러시아에는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베단트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을 거듭 규탄하면서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는 추가 조치를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 상공을 통과한 지난 5일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최근 여러 발사는 영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면서 단호한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This launch, along with the multiple other launches over the course of this week and in September, are a very clear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pose a direct threat to the DPRK's neighbor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구체적인 추가 조치와 관련해 미리 공개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미국은 한국, 일본과 즉각적으로 군사훈련에 나섰고 현재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한반도 인근 해상에 다시 전개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추가 대북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And of course, we continue to have a number of tools in our tool belt, sanctions, other things, to continue to hold the regime accountable. But I don't have any specific actions to preview, but the United States is monitoring and watching closely and ready to take additional action as well. 파텔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보인 태도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5일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한국 등의 연합 군사훈련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비난의 화살을 북한이 아닌 미국 등에 돌린 것을 지적한 겁니다. 미국 국방부도 미국과 한국, 일본의 훈련은 방어 훈련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long-standing defense relationship with both South Korea and with Japan, and these are defensive exercises that are focused on how we would defend ourselves and how we would deter, and they are not a threat at all to the region, unlike the provocative activities coming from North Korea. 앞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의 합법적 군사훈련과 북한의 불법 활동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며 중국과 러시아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안보리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언론 성명 발표 등 특별한 대응 조치를 내놓지 못한 가운데 대신 미국과 알바니아, 프랑스, 영국, 인도 등 안보리 이사국과 비이사국인 한국, 일본 등 11개 나라가 장외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But we will not stay silent as the DPRK works to undermine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nd threat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이들 11개 나라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를 상기시키면서 안보리 결의 조항에 따라 추가 대북 제재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정권과의 모든 관여에 인권을 통합해 다룰 필요가 있으며 북한 인권 특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미국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스미스 의원은 6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스탠퍼드 대학이 워싱턴에서 공동 주최한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특히 북한 정권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규제 조치로 가뜩이나 열악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데 김정은은 최근까지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안보 사안과 함께 인권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탈북민 강제 북송 등 북한의 끔찍한 인권 탄압 유지에 매우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중국과의 대화에서 계속 제기하는 한편 유엔 인권기구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특사를 조속히 임명하길 바라며 최소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안보 위험 문제와 함께 인권 문제도 언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이 생사 확인도 되지 않은 채 10년 가까이 구금돼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 정부는 이들의 실종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6일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한국인 문제 해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포함한 북한의 광범위한 자의적 구금 악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일본인 납북자와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실종에 대해 설명할 것을 북한 정부에 계속 촉구한다며 미국은 계속 동맹 파트너들과 협력해 포로 수용소 체제 폐기를 포함한 북한의 법치와 인권을 증진하고 북한 인권 유린과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현재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를 비롯해 탈북민 출신 한국 국적자 3명 등 모두 6명을 억류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이유로 대화 과정에서 자국민 억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관련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